포켓북 핵심 10번입니다. 이도와 실장. 자, 이도가 뭔가요? 전선이 늘어진 정도다 라고 정의를 하죠. 전선이 늘어진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실장이다 라고 하는 건 전선의 실제 길이입니다. 전선의 실제 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지지물이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지지물이요. 이렇게 여기도 지지물이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선이 이 지지물에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쉬우나 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서 시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늘어뜨려야 되니? 이걸 딥이다 라고 얘기하죠. 딥. 이걸 우리가 2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늘어졌으니 여기를 보자고요. 이 지지물과 이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S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스팟, 경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관과 이 전선의 실제 길이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선의 실제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2도 그러면 2도다라고 하는 건 D라고 약속을 했고요. 8T분의 월드 시리즈 2 단위는 메다를 씁니다. 이때요.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W다라고 하는 건 웨이트라고 해서 단위 킬로그램당 무게에 대한 얘기죠. 무게입니다. 무게. 그 다음에 S다라고 하는 건 경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경관, 메다를 쓰죠. 그 다음에 T다라고 하는 건 수평 장력을 얘기합니다. 수평 장력이요. 얘는 어떻게도 계산하냐면 이 T다라고 하는 건 인장하중을 뭘로 나눠 쓰기도 해요? 안전율이요. 안전율로 나누어 정의하기도 합니다. 실기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적어라. 무게, 경관, 인장하중, 안전율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실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장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전선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경관보다는 이 전선의 실제 길이를 L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전선의 실제 길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 L이다라고 하는 건 S 플러스 하기를 3S분의 8D의 제곱 단위는 메다가 되죠. 이때 이 S는 경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다라고 하는 거 역시 경관이겠죠. D는 2도를 의미합니다. 2도. 그러니 다시 말하게 되면 경관과 그죠? 전선의 실제 길이 비교를 한다면 이만큼은 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전선의 실제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경관보다 0.1% 정도 증가를 하게 되죠. 0.1% 정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요, 고조차가 얘의 높낮이의 차가 없을 때는 0.1%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고조차가 있을 때는 약 1% 정도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뒤에 거는 몰라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고조차가 없을 때는 이 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고요.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장입니다. 2도로 인하여 전선의 실제 길이가 지지물 경관보다 약간 길어지게 되는데 아까 뭐 얘기했던 거죠? 이걸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게 약 0.1% 정도 증가를 한다. 누구보다요? 그렇죠? 이 경관보다요. 경관보다. 고조차가 없다면 약 몇 프로 정도요? 0.1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거 얘입니다. 고조차가 있다면 약 1% 정도. 뭐 특별히 얘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선의 지표상의 평균 높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자고요. 좀 전에 우리 이런 얘기했죠.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얘가 이렇게 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2도다라고 불렀죠. 2도요. 자, 2도 D다라고 하는 건 8T분의 월드 시리즈 2 단위는 메달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불렀다? 경관이다 라고 불렀죠. 얘를 경관이요. 그러면서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실장이라고도 불렀죠. 실장. 얘는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전선의 평균 높이, 바로 이 전선입니다. 이 전선의 평균 높이는 그죠? 이렇게 한번 잘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보통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D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D다라고 하는 걸 2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지지점의 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면으로부터 전선이 묶인 부분까지 여기를 H, 단위는 메다로 쓰는데 이걸 지지점의 높이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죠? 얘로부터 얘까지 여기를 평균 높이다라고 불러요. 얘를 평균 높이 스몰 h다라고 얘기하고요. 지지점의 높이에서 어느 정도를 빼면 돼요? 이만큼을 빼버리면 되겠죠? 3분의 2D 정도를 빼면 얘는 평균 높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죠? 한 번쯤은 공식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죠. 여기 지지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지물이 있죠.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내가 이거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 상태를 만약에 온도로 따졌을 때 0도씨였다. 0도씨일 때 이만큼을 적용을 했다면 만약에 온도가 플러스 뭐 50도 정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 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늘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2도가 커지는 결과가 올 거예요. 그러나 얘가 마이너스 50도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수축을 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전선의 2도는 달라지게 된다.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온도가 변하면 2도도 변하게 되는데 변화된 2도를 D2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의 크기는 루트하기를 D1의 제곱, 이게 처음 2도입니다. 처음의 2도, 즉 여기서 따지면 0도실 때 2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알파에다가 T에다가 S의 제곱, 알파는 팽창 계수를 얘기하고요. T다라고 하는 건 온도의 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의 차요. 온도의 차. 얘는 경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간이요. 그래서 얘는 계수예요. 자, 얘는 계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얘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얘가 플러스를 적용하는 경우는 온도가 증가를 하면 플러스를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요, 온도가 감소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두고 풀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건 그죠? 전부 다 플러스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표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얘가 갖고 있는 답은 이 식을 묻는 답밖에 없는데 얘가 갖고 있는 답은 전부 다 3번 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게 된다면 3번 항을 답으로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2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온도가 변하면 2도가 변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2도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된 적이 한번 있죠. 2도의 영향. 자, 한번 보자고요. 2도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죠? 접촉사고가 있겠죠. 혼촉 또는 접촉사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주위 사물하고 접촉할 우려가 있다. 뭐 그래요? 공중에 설치가 되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니까 얘가 뭘 하게 됩니까? 흔들리게 된다고 그랬죠. 흔들리게 되면 2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출렁거리는 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혼촉사고의 원인이 된다. 접촉이라고도 상관없겠죠. 너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적으면 얘가 탱탱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어 맸잖아요. 맨 상태에서 진동을 주게 되면 그 잡고 있는 부분에 피로도가 쌓여서 전선이 끊어져 버리죠. 단선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단선 사고의 원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2도다라고 하는 건 그죠? 지지물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하죠. 지지물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크기. 지지물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도다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는 지지물이 커져야 될 거고요. 왜? 우리가 2도다라고 하는 건 이미 계산상에 의해서 만약에 이와 같이 이만큼을 사용하라 라고 했으면, 그죠? 여기서는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들어가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도로를 지나갈 때 도로는 저압이나 고압이면 6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가 6m가 안 나온다면 6m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봇대의 길이가 긴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도가 선로에 미치는 영향, 여기 나와 있죠? 2도가 크면, 그죠? 전선이 접촉할 수 있다. 그죠? 혼촉, 접촉,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2도가 작으면 우리가 단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2도의 크기는, 대소다라고 하는 건 2도의 크기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맞죠? 지지물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한다. 크기, 높이다 그래도 되고요.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얘기되겠네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직경이 5mm고요. 경동선을 경간 100m 그러네. 자, 경간 나와 있죠? S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산할 때 2도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2도 D다라고 하는 거 8T분의 월드 시리즈 2 단위는 메다를 갖죠? 자, 이때요.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수평 장력이다 그러죠. 수평 장력이요. 자, 이게 수평 장력인데 수평 장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인장 하중을, 그렇죠?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누어 준 것이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얘가 W인데 얘는 단위 메다당 무게에 대한 얘기죠. 단위 메다당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킬로그램 퍼 메다, 메다당 무게. 자, 그 다음에 S다라고 하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경간이다 라고 얘기하죠. 경간이요. 자,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2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자고요. 2도 D는 8에다가요. 자, T는 수평장력이라고 그랬죠? 자, 보자고요. 이 전선의 킬로미터당 중량은, 자, 1km당의 중량이 15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중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1000분의 150을 해야 되겠죠? 150을 하게 되면 메다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메다가 되는 거고요. 얘는 킬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킬로그램 퍼 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800kg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율은 2.5다. 아하, 인장 하중, 인장 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800을 넣어주면 되고요. 800이요. 여기에 2.5를 넣어주면 우리가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었다. 자, 이거 분해, 그죠? 여기는 어떻게 넣어주면 된다고요? 1000분의 150을 넣어주면 되겠죠? 곱하기 하기를 경간이 얼마인가요? 100이죠? 100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기로 두들겼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왔느냐? 0.5859가 나오네요. 0.5859. 자, 그래서 약 0.59 정도다. 답은 2번항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답 2번항 되네요.